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 저도 정말 황당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번에 단식을 한다면서 모든 재판을 연결을 했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재판은 격주 금요일 열렸는데 9월 달에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식한다고. 그래서 그걸 오늘로 연결을 해놨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법정에 안 나왔는데 안 나온 불출석 이유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못 나간다. 국회 의정활동을 해야 돼서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에 열린 그 국방위 국정감사장에도 이재명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법원에는 국회에 출석을 해야 돼서 못 나간다. 국회에는 왜 못 나간, 국정감사 안 나간다고 물어보니까, 그 비서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갔다. 자, 단식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갔다. 속인 거죠. 일단 법원을 속였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국방이 이 국정감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은 나올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국회에다가는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최후 진술을 했죠.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구속이 되면은 내 방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한 50년 동안 살지도 모른다. 제발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이 재판도 받고 이 수사도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풀려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풀려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풀려났는데 이 재판에도 안 나가고 국회도 안 나가고 자, 그리고 또 이 유창훈이 이 판결을 하면서 이 정당 대표의 지위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 대표가 지금 당에도 안 나가고 국회도 안 나가고 법원에도 안 나가고 법원에는 국회 간다고 하고 국회에다가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사법 체제를 아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 백현동도 추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1일 1재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재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재판 안 나가고 계속, 나 지금 국회 일정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또 빠지고, 건강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12월 9일에 정기국회 끝나면은, 바로 또, 임시국회 또 열어서 난 국회 때문에 못 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갈 작정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판을 계속 받으면 재판이 진행이 되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총선 전에 1심에 놓으면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민주당도 재정 파탄이 납니다. 434억 원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받은 거 됐을 때. 자,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 재판을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재판 연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저번에는 또 재판 갔죠. 근데 이번에 또 재판에, 몸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국회 국정감사 가야 돼. 이렇게 해놓고 국정감사에도 안 나온 겁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재판이 열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그런데 이재명이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종료가 됐다. 이재명 쪽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감사 참석 때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 자, 제가 썸네일에 비어있는 이재명의 국방위 자석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보통 형사사건은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공판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만은 이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할 시에 다시 공판 기회를 한번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불출석해도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선거법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336해서 633, 1심 3, 1심 6, 2심 3심 33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벌써 뭐 기소가 된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이 어쨌든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 없어도 두 번째부터는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몇 주씩 뭐 단식한다고 또 놓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해서 놓치고 이렇게 계속 놓쳐가는 거죠. 일단 다음 재판 일정은 10월 27일 벌써 또 2주 후로 또 늦춰졌습니다. 이게 격조 급료를 하니까는 오늘도 검찰은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매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져서 또 10월 27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벌써 한 2달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단식 들어간다고 하고 나서 자 이런 꼼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하고 하니까 이러려고 이준용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을 부결시키는가? 대법원장 그 공적 체제로 만들어 놓고 김명수 체제 때 했던 그 판사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휘저으려고 이렇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부결시켰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재판이 계속될 텐데 또 백현동 같은 경우에 기소를 했죠. 재판부가 그 오늘 그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백현동 특혜를 국토교통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사장기를 올려줬다는 건데 오늘까지 해서 김문기 씨 관련 그 심리는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 그러니까 10월 27일부터는 백현동 관련 이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판이 절반 왔다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인데 하나가 마무리됐으니까. 그런데 이 백현동 사건은 지금 별도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사도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이재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 서로 연결되죠. 같은 백현동의 그 특혜 비리를 김인섭과 정바울의 특혜 비리 그리고 이재명이 배후에 있는 그 특혜 비리를 수사하는 이 수사가 완료돼서 그 재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를 거짓말하는 혐의로 이재명이 선거법에 따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이재명 재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은 조만간 1심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 모든 거 이재명은 모든 걸 잃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은 1인 1재판에 몰리고 있는데 이걸 또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에서는 단식했다는 핑계를 대고 자 그런 행동을 제1야당 대표 대선에 출마했다는 사람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